근데 맥과이어는 발도 그리 빠른 편이 아니지만 튀어나간다는 판단 자체가 너무 늦었어요. 마네에게 붙으려면 진작에 붙었어야죠.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리버풀이 맨유에게 4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리버풀의 승리가 유력하긴 했지만 최대의 라이벌전이었던 만큼 스코어의 차이가 꽤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리버풀의 득점 장면에서 나타난 양 팀의 모습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리버풀이 전반 4분 만에 첫 득점을 터뜨린 장면이에요. 이 장면만 보면 딱 봐도 어떻게 이런 그림을 허용할 수가 있지 싶을 정도죠. 살라와 아놀드 쪽은 완전히 비었고 중앙에 있는 디아스는 그나마 존스 정도만이 길목을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리버풀이 이런 그림을 만든 데에는 꽤나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 득점을 복귀하려면 이 장면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버풀의 4백이 있고 그 앞에 2명의 중미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리버풀은 3 중미 중 우측 중미인 핸더슨이 올라가 공미처럼 위치하고 나머지 2명이 상대적으로 후방에 위치하는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평소의 전술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 맨유는 오늘 5-2-3에 가까운 포메이션을 들고 왔는데 그중 우측 윙백과 우측 중미인 완비사카와 포그바가 올라와서 압박 숫자를 늘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좌우측 윙백의 움직임이 달랐던 것이 눈에 띄었어요. 완비사카는 로버트슨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지만 반대편의 달롯은 아놀드가 내려가도 그렇게까지 올라오질 않았는데요. 아마 이건 살라를 전담해서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공격 상황에서 로버트슨은 측면으로 올리는 반면 아놀드는 중앙으로 들어오게 만든다는 점도 이런 차이를 준 것에 영향을 줬을 것 같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놀드가 전진하지 말란 법은 없겠죠. 그래서 랑직 감독은 아놀드가 볼을 잡고 전진하려고 할 땐 좌측에 엘랑가가 열심히 뛰어가서 막아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얘가 측면으로 빠져도 브루노와 래시포드가 리버풀의 투중미를 잡아줄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들보다 앞에 있는 핸더슨과 마네는 마티치와 포그바가 잡아줄 수 있는 구조였죠. 메뉴 입장에서 별로 나빠 보일 게 없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핸더슨의 움직임이 큰 차이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핸더슨의 위치, 아놀드보다 뒤에 있죠? 아놀드가 전진하기도 했지만 핸더슨이 그보다 앞서서 스스로 뒤로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까지 붙어있던 마티치하고 거리가 크게 떨어진 겁니다. 마티치가 핸더슨을 따라붙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는데 이건 볼이 돌고 있는 이쪽에서 플러스 1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마네의 움직임도 함께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 이유야 어쨌든 리버풀이 이로써 얻어낸 효과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브루노의 마크 대상이 애매해졌다는 거예요. 핸더슨이 안 내려왔다면 브루노는 파비뉴 쪽을 보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브루노가 봐야 할 대상이 둘로 늘어났어요. 볼을 받은 살라가 핸더슨 쪽으로 줄 수도 있고 파비뉴 쪽으로 줄 수도 있으니까 브루노 쪽에서 이걸 확실하게 막아주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볼은 핸더슨에게 투입됐고 그 핸더슨이 다시 마네에게 넘기면서 더욱 앞으로 전개가 이루어졌어요. 둘째로 아놀드를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우측 후방에 핸더슨이 내려왔으니까 아놀드가 마음 놓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거든요. 마네가 볼을 받고 몸을 돌려서 패스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아마 이 장면부터는 이제 기억에 남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놀드와 살라가 재빠르게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보이시죠? 달롯 입장에선 살라 하나 막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놀드까지 막아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맨유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맥과이어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제가 토트넘과 첼시 경기 리뷰에서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3백을 두고 앞에 중미를 둘만 두는 팀의 경우에 이렇게 센터백 하나가 튀어나가는 움직임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특히 이렇게 전방에 있는 선수 중 하나가 내려가서 전개에 도움을 줄 때 센터백이 튀어나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둘밖에 없는 중원으로 막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첼시 팬이시라면 리디거, 토트넘 팬이시라면 로메로 같은 선수들의 모습에서 이런 플레이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맥과이어가 튀어나가는 판단을 했다는 것 자체는 옳았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그 판단을 내리는 게 너무 느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최후방에 있는 선수가 튀어나갈 때는 압박하는 대상을 최소한 방해라도 해야 돼요. 정 안되면 반칙으로라도 끊어야 됩니다. 이건 3백이건 4백이건 상관없이 최후방 선수라면 갖춰야 할 소양이에요. 근데 맥과이어는 발도 그리 빠른 편이 아니지만 튀어나간다는 판단 자체가 너무 늦었어요. 마네에게 붙으려면 진작에 붙었어야죠. 아니라면 그냥 뒤로 물러서서 살라와 아놀드의 침투를 막아야 했습니다. 근데 마네가 이미 볼 잡고 몸까지 돌려서 패스까지 넣는 타이밍에 어중뜨게 튀어나가니까 마네의 패스는 패스대로 막질 못하고
살라와 아놀드에게 침투는 침투대로 허용하는 최악의 상황이 됐어요. 지금 맥과이어가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죠. 안타깝지만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장면에서 맥과이어의 모습은 아무리 부드럽게 표현을 해도 3백의 좌측 센터백으로서 어떻게 수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보였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처음 보여드렸던 이 장면이에요. 결국 그렇게 살라에게 너무나 프리한 공간을 내줬고 마네의 패스가 투입되던 시점부터 이미 다른 선수들보다 앞에 있던 디아스에게 그대로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죠. 살라가 오른발로 내줬는데도 코스가 절묘하더군요. 데헤아 입장에선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장면이었어요. 이와 정확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세 번째 득점 장면입니다. 지금은 린델레프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디아스와 티아고 사이로 통과시켜서 엘랑가에게 볼을 넘겼습니다. 꽤 과감한 시도였지만 성공한 이상 이건 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측면에 벌린 달롯에게 넘긴다면 얘가 직접 운반하면서 더 앞으로 전개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엘랑가가 볼을 받으려고 내려가는 모션을 취할 때 그 뒤에 로버트슨도 그림자 마냥 붙어서 쫓아오고 있죠. 로버트슨도 아는 겁니다. 얘가 그냥 받도록 냅두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걸요. 로버트슨은 최후방에 있는 선수예요. 튀어나간 이상 얘가 달롯에게 볼을 넘기는 걸 적극적으로 방해할 필요가 있겠죠. 아니 오히려 로버트슨은 이걸 저지하는 걸 넘어서 아예 탈취해버렸습니다. 맨유는 방금까지 공격권을 갖고 있던 만큼 무게중심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쏠려있던 상황이었어요. 최후방 선수가 재빠르게 튀어나간 덕분에 전개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역습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득점 장면과 정확히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표현했던 이유예요. 한 가지 더 인상적이었던 건 로버트슨이 앞으로 팍 하고 튀어나가니까 좌측 중미인 티아고가 아래로 내려가서 그 뒤를 커버하는 위치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첫 득점 장면에서 핸더슨이 아놀드의 전진을 위해 내려섰던 것과 비슷하죠. 역습을 나가는 상황에서도 지금 자신이 전술적으로 어디서 뭘 해야 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로버트슨이 전진하다가 측면에 벌려서 뛰던 디아스에게 넘겼는데요. 달롯은 이에 대해 제대로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무게중심이 앞으로 많이 쏠려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센터백인 린델레프가 벌려서 막았는데 이로 인해서 린델레프와 맥과이어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볼을 넘긴 로버트슨은 이렇게 안쪽으로 침투했어요. 덕분에 수비형 미드필더인 마티치를 이쪽으로 유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마네가 막 침투를 하다가 갑자기 뚝 하고 멈췄습니다. 마티치가 빠진 이상 중원에서 당장 자신을 막으러 올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비 라인과 중미 라인 사이의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죠. 디아스가 여기에 있는 마네에게 정확히 볼을 넘기면서 그대로 득점까지 해냈습니다. 후반전 시작 후 잠시나마 흐름을 가져왔던 맨유에겐 치명적인 실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엔 엘랑가에게 투입되는 볼을 미리 차단하면서 역습으로 이어간 로버트슨의 공이 컸습니다. 치미카스에겐 미안하지만 이 수비력이 있는 이상 로버트슨을 밀어내기가 아직은 힘들 것 같네요. 이 경기는 결과로 보나 통계적으로 보나 리버풀이 너무나 압도적인 경기였습니다. 득점 장면에서 나왔던 문제점들 이상으로 전체적인 경기력 자체에서 많은 차이가 났어요. 최대의 라이벌 매치에서 이런 과정과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클롭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맨유는 결국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요. 리버풀은 남은 경기들에서도 이번 경기와 같은 경기력을, 맨유는 이번 경기보다 훨씬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